사회주의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훌륭히 전변된 삼지연시에 인민들의 기쁨이 날로 고가는 속에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공장 운영에 필요한 감자 수송용 화물 자동차들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삼지연시와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공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나라의 농업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가기를 바라는 당중앙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은종 속에 마련된 화물 자동차들이 19일 삼지연시에 전달됐습니다. 륜전 기재들을 받아놓은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감자 가공 공업의 새로운 경기를 개척한 감자가루 생산 공장을 일도 세워주시고 더 많은 감자가루와 가공품을 생산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며 온갖 조치를 취해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에 대한 담없는 감사의 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최대 비상방역 상황 하에서도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서 그처럼 마음 쑤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처럼 행복한 인민은 이 세상에 없다고 삼지연시 인민들은 격동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감자 수송대의 운전사들은 인민을 위해서 멸사복무에 나가기를 바라는 당중앙의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설비들의 관리 운영을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감자가루 생산에 적극 기여할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의 종업원들도 당의 의도대로 온 나라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 수 있게 감자가루와 가공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한 위대한 전승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탁월한 군사 사상과 전법으로 조국 해방 전쟁을 승리로 영도하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인 주체 39, 1950년 7월 20일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대전해방 전투는 오늘도 세계가 경탄하는 현대 포위전의 모범으로 주체 전법의 자랑찬 승리로 조국 해방 전쟁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대전은 미제 침략군의 군사적 요충지였고 남조선 괴뢰 도당의 림시 수도였습니다. 전쟁 개시 3일 만에 서울에서 적결한 미제는 대전 지역에서 아군의 공격을 막고 다시 전면적인 공격으로 넘어갈 것을 기도하면서 미제 침략군 24법영사단을 전설에 끌어들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빨리 수습하지 않는다면 미제의 새로운 부대가 대전적으로 밀려들어와서 그곳의 적들과 합세함으로써 더 견고한 방어지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형세를 누가 먼저 장악하는가에 따라서 전투의 승패가 좌우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새로운 군사적 공세로 해서 조성된 군사 정치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대전해방 작전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대전해방 작전 방침은 미제의 기본 주력이 전선에 증강하기 전에 강력한 정면 타격과 신속한 우회 기동으로 미제 침략군 24법영사단과 괴뢰 패전 집단들을 대전 지역에서 완전히 포위소멸한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적들의 증언과 테러를 막기 위해서 사법영사단의 일부 부대를 대전 동남쪽으로 우회할 때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심장으로 받아하는 우리 사법영사단의 18년대 전투원들은 3주야분의 식량과 한두 발의 박격포탄까지 다 지고 하룻밤 사이에 100여 리를 우회 기동해서 대전 동남쪽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때 적들도 기계화 수단까지 다 이용해서 대전 지역으로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과 기계와의 속도 경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기동이 얼마나 신속하고 은밀했던지 미24 사단장 띨은 인민군대가 아무리 날고 뛰는 재간이 있다 해도 하룻밤 사이에 그곳까지는 갈 수 없다고 짓거려대면서 제놈들이 포위에 든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체 39 1950년 7월 20일 새벽 5시 대전 시가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할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인민군 연합부대들은 포병 화력의 오모 밑에 북쪽과 서쪽에서 일제히 공격으로 넘어가 순식간에 적의 방어 진지들을 짓부시고 시가전을 벌려 적들을 압축 소멸해서 공격 개시 7시간 만에 대전해방 작전을 완전한 승리로 결석했습니다. 대전해방 전투에서의 빛나는 승리. 그것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희세의 천출미영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주체 전법과 탁월한 용군술에 의해서 이룩된 현대 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었습니다. 오늘 참전을 통해서 미제의 패망상을 보니까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시고 또 장군 중에 장군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게 됩니다. 하룻밤에 100리길을 달렸다는 이 한 가지 사실, 그것도 맨몸도 아니고 중무장한 상태에서 달렸다니까 당시 우리 인민군대의 전투력과 정신력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용장의 품속에서 자란 우리 인민군대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위력한 힘입니다. 전쟁 노병들을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귀중한 스승, 혁명의 보배로 내세워주는 당의 은정 속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9돌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에 공화국 영웅들의 유해가 새로 안치됐습니다. 열사들 가운데는 조국해방전쟁 시기 전선부대들에서 용감히 싸워 영적 위훈을 세우고 그 후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강사로 사업한 김리용수 동지와 전화의 나날 비행중대장으로 복무하고 전후에는 유능한 공군 지휘관으로 성장하여 조국의 하늘을 믿음직하게 수호한 우인섭 동지가 있습니다. 또한 조국해방전쟁 시기 3.5.1 고지 공격전투 승리에 크게 공헌하고 전후에도 로병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바친 신창활 열사도 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69돌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찾은 전쟁 로병 리예철 동지와 국가영화총국안의 청년동맹원들입니다. 그들은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 앞에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인민군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청년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 구상을 높이 받들고 무비의 희생성과 용감성을 발휘하여 용감히 싸운 인민군 용사들의 투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과 수령을 일편단심 충성 다해 받들고 따르는 길에 인생의 영광이 있다는 천리를 다시금 새겨안았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시기 나의 분대장이었던 김봉호 동지입니다. 지금도 전우들과 함께 불타는 전선들을 넘나들면서 원수들을 적치던 전하의 그 나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강도하 작전을 진행할 때 너무 사격이 심하고 이래서 도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때 김봉호 동지는 우리 보고 수박을 따와라 그래서 무슨 영문인가 했습니다. 수박을 딴 다음에 한강 거기에다가 뿌렸습니다. 뿌리니까 그 수박이 둥둥 떠서 내려가 딱 살아갔습니다. 적들이 그저 사격이 막 그 찰나에 우리가 상류로 요요히 건넜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전략 전술적 방침을 실제 구현해 나가게 되면 그 어떤 놈이든 적처될 수 있습니다. 전승세대가 피 흘려 지키는 저고 바로 저는 높은 우리 공화국을 더 강하게 하고 온 세상에 떨치는 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몫입니다. 정말 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만지는 이 전승세대 전후에 정말 이것이야말로 이 당의 뜻을 따르는 길에서 서로 도와주고 우지하며 생사명을 같이 한 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에게서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 제보입니다. 전승세대의 투쟁 정신과 승리의 전통은 오늘도 우리 세대들에게 그때처럼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전 사회적으로 과학기술 총시 기풍을 철저히 세우자.
과학연구기관, 대학들 사이 과학기술 경쟁이 거저되고 있는 속에 교육, 과학연구 단위들에서 국가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 향상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하는 과학기술 성과들을 이룩하기 위한 두뇌전, 탐구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김일성 총합대학 재료과학부에서는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을 일체화하는 방향에서 과학연구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술적 연구나 또 논문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민경제에 도입돼가지고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 기본을 두고 연구 종자를 설정하고 그 연구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전 과정에 이것을 원칙으로 삼고 이렇게 연구 사업을 벌려나갔습니다. 또 중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는 것은 또 중요한 연구 과제들에 대해서 과학연구조를 구성한 겁니다. 교원 연구사들과 박사원생 그리고 학생들로 이루어진 과학연구조를 구성해서 모든 성원들이 과학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까지 다 참가시켜서 하다 나니까 교원들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런 기발한 착상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교원들도 학생들과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 또 새로운 착상이 또 나오고 현재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무주요 압축기 기밀링구를 완전히 국산화한 것을 비롯해서 20여 개 공장 기업소들의 과학연구 성과들을 도입해서 생산 정상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전력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있는 전력공업성 전력정보연구소입니다. 전력 생산을 누리고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런 측면에서 많은 연구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과제들은 긴급하게 제기되고 긴급하게 또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도 제기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연구소 앞에는 전력 계통의 실시간 측정 감시 체계를 수립해야 될 연구 사업이 긴급 제기되었습니다. 이전 경험대로 하면 6개월 걸려야 될 그런 연구 과제인데 내 실들이 능력과 특성을 잘 살리고 집체적 협조와 방조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에서 긴급 제기된 이번 과제를 한 달 이내에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서 우리는 실들과 연구사들의 허상 연구사업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력 부문 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연구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농업연구원 농업화학과연구소에서도 알곡 수확고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과학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 역량을 집중해서 연구 사업을 활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연구단이기 때문에 특히 제품 개발단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제품 개발에 뛰어들라. 모든 생육 단계마다 다 자기 고유한 물질 특성이 있고 토양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제품들 이 개발하라 누구나 다. 두 방향으로 연구사업을 좀 진행합니다. 해마다 2차례씩 착상 발표합니다. 가슴 착상 발표. 좋은 안들은 과제로 등록하고 시험 연구사업 집행시키고 올해는 우리 기본 지혈성 비료가 첫째고 지혈성 비료라고 할 때는 비료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천천히 나타나는 비료를 지혈성 비료라고 합니다. 제조 문구를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 비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생산 도입이 가능한 이 방향으로 지금 연구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비료, 농약, 성장 조절제, 영양제, 그다음에 살초제,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농학적 수단 개발 이런 것들 기본 중점에 놓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으면서도 원가는 작게, 그다음에 효과는 높게 이게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연구사업 방향입니다. 최대 비상방역 상황 하에서도 이 나라의 그 어디서나 군민 사이에 오가는 아름다운 얘기들이 무수히 꽃피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구역에서 있은 또 하나의 군민의 정에 대한 이야기를 방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림은 동성초급중학교 2학년 2반 학생 김주양 학생이 구린 건데 13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중구역병원 내과 간호장을 하는 어머니가 이 구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우리는 해준 건 약품 공급밖에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구림까지 구려서 보내주니까 정말 뜻이 깊은 구림이 돼서 우리가 정말 감동 있게 보았습니다. 이거.
그때 우리가 5월 중순 예, 5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때 가장쌤하고 같이 망진을 다니던 중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망진 가방에 있는 구급함 약은 다칠 수 없지. 그래서 둘러보니까 약국이 보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쌤하고 무턱대고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가 그 들어온 병실에서 이야기하니까 군인병들이 보건일꾼들이 쓰러지면 어떡하나 환자들이 기다리는데 이러면서 약을 서슴없이 해줍니다. 그 일이 좀 너무 고마워서 제가 우리 딸에게 말해줬습니다. 딸이 그 말을 듣더니 인민군대 아저씨들의 그 고마움에 대해서 어머니에게서 들은 우리 군대 이야기. 매일과 같이 신문과 텔레비전으로 전해지는 화선군이들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미술 서적원인 주양이의 작은 가슴에 고마운 군대 아저씨들의 모습을 그림에 담고 싶은 충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양이에게 노예 그림을 반갑게 받아보았다. 주양이는 우리에게 고맙다고 했는데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란다. 주양아, 어머니와 같은 보건전사들이 있어 우리 군인들의 부모 형제들도 건강한 몸으로 자기가 맡은 처소에서 일을 더 잘하고 있는 것이란다. 군대는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군대를 위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처국의 미덕이고 국풍이란다. 그러니 진정 고마운 것은 사회주의 제도이고 우리 당의 품이 아니겠니? 우리는 네가 불러준 고마운 우리 군대 아저씨라는 부름을 표창으로 간직하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공미의 길을 변함없이 고려가련다. 주양이의 소박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군대를 굳게 믿는 인민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인민군 군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온 나라 인민의 모습을 봤습니다. 군의 동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안정감이 든다 할까. 이런 군대가 있어서 이제는 그 어떤 전염병도 두렵지 않다는 그런 신심이 생기게 됩니다. 약국 앞을 지날 때마다 정말 이제 사람들 보이나가 다 많게 되었는데 아직 우리 군의 동지들이 지키고 있구나.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붐비던 약국들이 이제는 무척 한적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대는 마지막 한 사람이 완쾌될 때까지 인민보위의 처소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군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주양이의 그림에 새겨졌습니다. (7월 18일) 18시부터 (19일) 18시까지의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18일 18시부터 19일 18시까지 발생한 유혈자 수는 250여 명이고 완쾌된 인원수는 350여 명입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부터 7월 19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혈자 총수는 477만 2122여 명입니다. 그중에 99.988%에 해당한 477만 1550여 명이 완쾌되고 0.01%에 해당한 49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역 모든 단위들에서
방역 사업과 관련한 국가적 조치들의 효율적인 가동을 보장하면서 방역 및 보건 토대를 강화하여 자기 지역을 완전한 방역 안전지대로 만드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비상 방역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공고히 하고 나타난 결함과 폐단들을 시급히 극복하면서 현 위기 상황만이 아니라 전망적인 전염병 위협과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인적 및 물질 기술적 준비를 갖추게 한 사업을 적극화하고 있습니다. 방역 및 보건기관들의 우려일꾼 역량 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보강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구었던 정황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동원력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 기동 방역조와 신속 진단 치료조, 신속 협의 진단조들의 능력을 더욱 높이고 실시간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하게 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별 의약품 보급 중심과 표준화된 약국들을 꾸리고 수용 능력과 교폐 조건, 치료 환경이 보다 개선 향상되고 다기능화된 격리시설들을 갖추게 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방역학적 위험 개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방역 초소들을 중강 배치하여 전염병의 유입과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게 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각급 비상방역 단위들에서는 구었던 돌발적인 위기에도 주동적으로 대응하여 인민들의 생명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게 방역 위기 대응 능력을 강하게 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지난주에 발생한 감염자 수는 그 전주에 비해서 70여만 명 더 많았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감염률이 가장 높은 도이칠란드에서 하루 동안에 14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3월 말 이래 가장 높은 지표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하루 감염자 수가 12만여 명에 달했으며 이탈리아에서도 전염병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시안 나라들이 악성 전염병 전파에 새로운 파동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지난주 하루 감염자 수가 11만 명 이상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대류행병 발생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감염률은 그 전주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라틴 아메리칸 나라들에서도 전염병 전파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하루 감염자 수가 7만 명 정도로 속주일째 유지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도 2주일째 하루 평균 약 3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발생한 세계적인 사망자 수도 그 전주보다 수천 명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에서 세계적으로 여전히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사망률이 그 전주에 비해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감염자 수가 또다시 증대되고 있는 유럽 나라들에서도 사망률이 30 내지 50% 높아졌다고 합니다. 1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억 6,938만여 명, 사망자 수는 639만 1,3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극심한 열파와 고온 현상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전례 없는 인적, 물적 피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에스파니아에서는 지난 6월에 열흘 동안 지속된 열파로 8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7월에 들어와서 또다시 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40도씨 이상,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45도씨 이상을 기록했으며 10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5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14일 하루 동안에 440명이 사망했으며 한 주일 동안에 총 65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 5월부터 열파에 의한 열사병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월에 전국적으로 15,657명이 이 병에 걸려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그중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열파로 인한 들불이 막대한 물질적 손실을 주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스파냐의 더초에서 들불이 계속 타본 주 7월에 들어와 지난 한 주일 남짓한 기간에 2만 2천 헥타르 이상의 토지가 황폐화된 것을 비롯해서 나라의 30개 주가 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프랑스의 서남부 지역에서는 7월 12일부터 들불로 1만 4천 헥타르의 면적이 타버리고 1만 6,200명이 소개됐습니다. 그리스에서는 15일 하루 동안에 71건의 들불이 발생해서 산림과 농작물이 불탔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심한 무더위를 특징 짓는 삼복철 날씨치고는 그리 무덥지 않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얼마 안 되는 북부족 지역에서만 낮 최고 기온이 30일 내지 32도로 높았을 뿐 전국적인 낮 최고 기온은 평균 24 내지 29도로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곳은 13일까지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준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간 후로는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북쪽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며칠간은 지금과 같은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평양시에서도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갑자기 소낙구름이 발달하면서 만경대 구역에서 13시부터 14시 사이에 10.6mm의 소낙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서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서 흐려서 동해안 중부 이북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바닷가 지역에서 흐려서 비가 내리고 평안북도와 북부 내륙 지역,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자강도, 량강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와 밤한때 강한 소낙비가 내리고 북부족 지역에서 폭우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새벽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지고 해비 침률이 떨어지면 농작물에 해로운 각종 병균들의 증식과 전염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지금과 같은 기상 조건 때 여러 가지 살균제와 용량 강화제를 이용해서 농작물의 생육보장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미령으로서 12도 정도로 예견되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태천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에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전과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정착해야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정착해야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정착해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동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에서는 흐려서 비가 내리고 조선 서해에서는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2일에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소위안 중부 이남 지역과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23일과 24일에는 남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특히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이 기간의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거나 평년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